안녕하세요. 청담탑 정형외과 전준영, 김재중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병원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십견 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오십견은 어떤 병인가요? 이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이 굳는 병을 얘기를 합니다. 50대에 잘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20대도 생길 수가 있고 30대, 40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병에 대한 이름은 유착성 관절막염입니다. 이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쪼그라들게 되고 관절막이 쪼그라드니까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를 들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드는데 이제 90도 정도에서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견갑골을 이용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나 어깨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을 몸을 뒤로 못 젖히게 하면 어깨가 이제 90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관절막이 굳어 있는 병이고 통증이 심하고 심한 분들은 잠자면서 계속 깨게 되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오십견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내가 오십견인지 어떻게 자각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깨를 들어 올려 보라고 하면 이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나는 어깨가 올라가는데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팔을 들어보면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어깨를 뒤로 젖힐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을 들어보면은 잘 안 올라가죠.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만세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실까요? 팔꿈치를 몸에 붙여야 됩니다. 팔꿈치. 여기서 외회전을 해보는 거죠. 팔을 이렇게.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팔이 외회전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서 나 팔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팔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제한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이 됐으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 오십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이름이 유착성 관절막염이잖아요. 네. 이 관절막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먹는 소염제로 합니다. 근데 소염제만으로는 사실 환자분들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증상이 심하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주사 치료는 2회 내지 3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수압팽창술이라는 게 있어요. 수압팽창술이라는 거는 관절 강내에 약물을 주입해 줌으로써 쪼그라든 관절을 물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이 다시 늘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압팽창술입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네. 통증은 통증은 없어지지만 어깨가 굳은 거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통증을 없애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주사만 맞고 운동을 하지를 않는다면 이 오십견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십견 운동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십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손을 올리는 동작에 대해서 운동을 하실 텐데요. 지금같이 내가 아프지 않은 쪽에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손잡이 쪽 손을 이용해서 손을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시면서 옆으로 벌리신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한 번만 더 해주실게요. 내려주시고, 혹시라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깨가 같이 끌려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팔이 구부러지시게 되면은 범위가 너무 높은 거니까 거기보다 좀 더 낮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당기는 게 없거나 각도가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조금씩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가장 머리 끝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높게 들어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신 상태에서는 바로 내리지 마시고 올라가시는 건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시되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힘을 빼면서 내려주셔야 운동을 하시고 나서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바깥쪽,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손을 올리시는 동작을 연습을 할 건데요. 손잡이를 잡은 쪽에 손바닥이 위쪽으로 양쪽 다 올라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프신 쪽 손 같은 경우에는 밀어주셨을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붙여주시고, 혹시 붙이는 게 통증이 있으면 겨드랑이 사이에 수건 같은 거를 같이 겹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떼지 마시고 왼손으로 밀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밀어보실게요. 네, 그리고 바로 해주시고 한 번만 더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걸 짚거나 아니면 손을 뒤로 뻗었을 때 통증이 있는 거에 대한 운동을 하실 텐데요. 앞에 두 개의 운동보다는 훨씬 더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좋아지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보시다시피 뒤로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 아프신 쪽 손으로 먼저 우산을 잡으시고 지금같이 머리 뒤쪽으로 우산을 먼저 넘겨주신 다음에 아프신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각도가 많이 안 올라가실 경우에는 우산 끝으로 손을 잡아주시고요. 시작 자세를 최대한 낮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으신 손은 고정을 하시고 반대쪽 손으로 우산을 당기면서 손을 천천히 올려보실까요? 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시는 동안에 끌려 올라가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린다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뒤로 가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실 때에는 위에 잡고 있는 손을 조금씩 내리시면서 조금 더 각도를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10초씩 그리고 5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깨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운동이 끝나시고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